안녕하세요. 루디 콘텐츠랩 손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Art of Diversity, 다양한 전공과 협력하여 시너지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팀플을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까요? 혹시 또 그 팀플에 여러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팀플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팀플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생기면서 인상을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는 팀플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기 때문일 거예요. 또 좀 좋은 경험보다는 또 어려웠던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등이죠. 아무래도 전공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면은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합치가 돼서 의견이 탁 맞아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팀플은 어렵다라고 대부분들 인상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경영 전공자, 그리고 디자인 전공자, 또 프로그래머, 이렇게 세 전공이 다른 세 분이 모여서 어떤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모이면 의견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떻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경영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나 아니면 이 서비스의 지속성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수익이 나서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더 강조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전공자는 아무래도 심미성을 좀 따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죠. UX, UI 같은 것들. 사용자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뻐야 됩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사용하기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라거나 이런 주장들을 펼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 이제 컴퓨터를 공학하는 분들께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입니다. 그 유명한 광고에서도 왜 디자이너가 여기 버튼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버튼 없으면 어떻게 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프로그래머들께서는 실제로 구동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실제로 구동하게 하는 게 본인들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동이 가능한지를 항상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이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이것이 돌아갈 건가, 아니면 조금만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다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항상 비용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정된 비용과 시간을 어디에 먼저 많이 투입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하냐 이거죠. 그래서 경영 전공자들은 아니 이거 아무도 안 쓰고 돈도 안 내면 이거 어떻게 굴릴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수익을 내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고요. 디자인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안 예쁘면 아무도 안 써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예쁘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또 프로그래머는 이게 실제로 되는 일이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예쁘거나 돈이 나는 건 좋은데 이게 가능한 거여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것들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정된 비용과 시간 안에서 어디에 먼저 이것을 투입할 거냐라는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는 거는 결국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런 의견 충돌 경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팀플을 좀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꿋꿋하게 여러분들께 팀플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에 나가시면 팀플이 아닌 게 없어요. 팀플이 아닌 게 없고,
또 어떤 일을 하려면 팀플이어야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많은 그 중요한 전공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거라는 거는 좀 기대하기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없는 전공 어떤 전문성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팀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팀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픽사,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 이 픽사는 애니메이션 회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디자이너, 뭐 애니메이터, 뭐 작가 이런 사람들은 금방 생각나시죠? 근데 픽사는 3D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프로그래머도 있고요. 컴퓨터 공학자도 있고요. 3D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뭔가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만드는 과정을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D, 프로듀서도 있을 거고요. 또 애니메이션이니까 사운드를 책임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하신 전문가들도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공과 전문 영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충돌이 나겠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충돌이 나고, 또 이거는 회사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건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고려를 할 수 있어서 세심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세심하게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나만의 이 시각으로는 그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시각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전문 영역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이 어떤 하나의 서비스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잘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들과 시각이 모여서 더욱 세심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팀플을 하실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말이 안 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 쉽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치 유니콘 같이 여기는 최고의 시너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서로의 강점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팀원들이 각각 어떤 전공을 가졌고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강점에 기반해서 역할을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새롭게 모이다 보면 뭐 이마에다가 저는 컴퓨터를 잘해요, 저는 발표를 잘해요 써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이 모였을 때는 제일 첫 만남에서 자기를 잘 소개하고 서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전공, 그리고 여태까지의 어떤 프로젝트 경험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너는 뭘 잘하는구나, 너는 어떤 것에 전문성이 있구나 라는 걸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뭐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강점 진단 도구를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유명한 진단 도구로는 뭐 스트렝스 파인더 같은 것들도 있고요.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볍게 MBTI를 활용을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팀장의 역할을 정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P와 J를 예로 들어보면요. 팀장은 물론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팀을 운영하면서 좀 시간 단속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 팀장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MBTI 같은 걸 묻지 않고 그냥 너가 팀장같이 생겼으니까 팀장 해봐 이렇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너무 P인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예상이 되시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다못해 나는 어떤 걸 전공했고 어떤 걸 잘해.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MBTI 같은 것들도 물어보면서 나는 시간을 딱딱 지켜서 일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 아니면 나는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난 몰아쳐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한다라는 정보를 좀 함께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스킬을 판다는 그런 어떤 마트 같은 걸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교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팀을 그냥 일괄적으로 교수님이 짜주는 게 아니고요. 그 PM들이 나에게 필요한 스킬을 가진 사람을 직접 고용하듯이 인터뷰를 통해서 팀을 짜도록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이 팀에 소속되고 싶다 그러면은 PM에게 나의 역량을 어필을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줘. 예를 들면 너희 지금 팀에는 다 좋은데 디자이너가 없잖아. 그렇지만 디자이너 한 명쯤 있어야지 여러 가지 또 유려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니? 라면서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 팀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는 뭘 잘해. 근데 너희 팀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고용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스킬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는 자리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뭘 잘하고 뭘 못하는구나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나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는 역할 배분의 어떤 역할 배분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좀 팀장 역할을 하거나 해봐.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배분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협업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관건이죠. 서로 의견이 충돌할 게 너무나 자명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잘 듣고 조율하고 갈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지만 대신 이제 해결을 잘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여러 팀이 모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보통 아이디어를 낼 때는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시잖아요. 워낙 유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에도 좀 맹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제가 어떤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수업들을 가끔 해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해요. 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보통 이 분위기를 휩쓸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관철하거나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우물우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알아서 나는 내 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 쟤랑 말싸움해서 이길 자신 없으니까 말 안 할래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소중한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검열을 해서 안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게 유명하고 좋은 방식이지만 이런 맹점들도 있어서 이걸 진행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가지가 꼭 좀 다 같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엉뚱해도 괜찮다. 브레인스토밍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무조건 양적으로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엉뚱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좀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걸 하려면 2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원칙이 좀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이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 재밌고 엉뚱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와하하 하고 웃기도 하지만 내는 순간 이제 누군가에게 혼나기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내지 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분위기가 딱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중에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진행할 때는 엉뚱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비판하지 말고 좋은 분위기, 허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해야지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브레인스토밍이 아무래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서 힘들다, 말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차라리 브레인 라이팅으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냐면 브레인스토밍하고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대신 이름처럼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이에다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쓰고 옆 사람한테 종이를 넘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의 아이디어를 보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덧붙이거나 의견을 내는 식으로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가 커서 주도를 하는 그런 일은 좀 없거든요. 그리고 좀 소극적인 분들도 글을 쓰라고 하면은 글은 어느 정도 쓰시기 때문에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글로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으로 방법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발표를 할 때에도 말하고 싶은 사람들 그냥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거 말고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무조건 의견을 말하게끔 하는 그런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은 또 분위기를 주도하는 스타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활약을 하면 좀 소극적인 분들은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을 삼켜버리세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평등하게 의견을 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몇몇에 좀 휩쓸려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견들을 충분히 모든 팀원들의 의견들을 수용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무조건 한마디씩 하세요. 그리고 순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순서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섞어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종종 싸움이 나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 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너 저 사람 아이디어 선택한 거 너 저 사람이랑 친해서 그렇지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왜 이걸 선택했는가를 좀 명확하게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 갈등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무조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합치거나 줄이는 단계에서, 선택하는 단계에서, 자, 우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비용이 되게 중요해. 우리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우리가 못 만드니까 비용이 되게 중요해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뭐 실제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되게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어떤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 팀원들이 이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이 우리 팀의 목표에 맞는 기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 지도라는 걸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 지도라는 건 사실 뭐 이름은 지도인데 지도라기보다는 그래프에 가깝습니다.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에 X축과 Y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성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떤 팀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현실성하고 비용으로 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축의 현실성, Y축의 비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우리가 아까 많이 받았던 아이디어들을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현실성은 높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는 비용은 되게 작은데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X축과 Y축 사이에 아이디어들을 위치를 놔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비용도 적합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되거나 뭐 한두 개가 선택이 되면은 그래도 여기서 조금 논의를 하는 게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놓고 열어놓고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 지도를 그려서 하면은 좀 더 이 갈등이 잘 봉합이 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는
협업을 할 때 서로의 이 목표와 기대치를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팀플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 시간에 쫓기고 또 다른 수업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고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는 미리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 지도를 만들려면 우리 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막 방향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가 왜 모였으며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요. 가장 처음에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팀 규칙 만들기예요. 팀 규칙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각은 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시간을 못 지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해놓지 않으면 기분은 상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약속한 게 없기 때문에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기분은 상하는데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각에 대한 룰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룰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팀장이 결정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워터폴 방식이고 애자일하게 앞에서 결정했던 것들을 뒤에 중요한 정보가 나오면 다시 엎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리 좀 합의를 해놓고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 규칙을 미리 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프로젝트를 어떤 목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냐, 또 주요한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정들을 다 같이 공지를 하고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을 잘 해놓고 또 의사소통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냥 맨날 만나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을 이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끝나가는 판에 급해서 연락을 하려더니 전화번호가 없어. 팀원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만나서 하니까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정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대응이 가능하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좀 정해놓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좀 나눠놓고 그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하고 나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지각을 하면은 지각비를 내기로 하고 우리 이렇게 연락을 하자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문서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시각화 도구 많잖아요. 뭐 노션에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양한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나를 정해서 시각화를 해놓고 문서화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우리 그러기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일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해주고 또 그걸 만드는 초반에 그 작업을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도 삼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을 시킬 때 아예 팀별로 그런 룰북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뭐 색종이나 색연필, 사인펜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룰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1번 지각하지 말기, 뭐 지각하면은 지각할 때마다 500원 막 이런 식으로 써놓게 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떤 하나의 활동이 돼서 서로 어색하던 사람들 처음 만나서 잘 모르는 사이도 약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들 지키기로 이렇게 약속을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좀 그것들을 덜 어길 확률이 높겠죠. 이걸 잘 지키고 모두가 이거를 잘 공지하고 참고하고 우리 움직이자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그리고 주요 단계들, 어떤 프로세스의 중요한 단계들도 시각화를 해놓으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3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번까지밖에 못 왔어.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중간에 몇 번 더 만나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놓으면 상황 판단이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회의나 리뷰 같은 것도 이왕이면 정기적으로 날짜를 하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일을 정하잖아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팀원들이 합의해가지고 하나의 날짜를 정하면 그때마다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어서 이것들을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점검하는 일정이 딱 생기니까 이 프로젝트 말고도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것들에서 너무 내 프로젝트에 관심 안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 너무 정신이 뺏기는 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다시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를, 그리고 그 회의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지 않게 우리 한 게 없어도 무조건 회의는 하자, 만나서 무조건 점심은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의 회의를 가지는 게 굉장히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러닝 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팀원의 강점에 맞춰서 역할을 분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팀원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일 때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대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견이 다양하게 모이기 힘들 때에는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시고,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막 너무 이렇게 비판하고 날선 상황이 아니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의견이 모여서 더 섬세한 서비스와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목표를 초반에 명확히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야무야 그냥 우리는 에이플 받는 게 목표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와서 이제 서로 동상이몽이었구나, 서로의 생각이 달랐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상하고 또 더 이상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제일 팀 프로젝트 초반에 우리는 뭘 원하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스킬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서 좋은 결과물을 내자는 겁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랑 너무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이랑 더 이상 의견을 좁히기가 힘들어. 이렇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저 사람이 가진 시각을 반영을 하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시각들이 더 넓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어떤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너지를 내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